네, 오늘 상승 이어가는 섹터는 반도체고요. 오늘도 고점을 돌파한 변압기 테마 안에서 일부 종목들이 음봉으로 전환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 그것인데 저희가 잠시 뒤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2차 전지주 안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는 조금 밀리지만 포스코홀딩스는 강세를 보이고 일부 장비주도 상승불을 켰습니다. 그중에 독보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던 TCC 스틸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주가 굳히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네, 두 분은 예스 주셨습니다. 지금 완전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잖아요. 이제 2차 전지 기업으로서 뭔가 더 성장할 부분이 남아 있을까요? 일단은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제가 원래 이게 오늘 공략주였는데 급등해가지고 일단 급하게 종목을 바꿨고요. 네. 대략 목표가 한 5만 9천 원 드리려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갔으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걸 보고 네. 추가 상승하면 다만 이제 오늘 내일 올라가게 되면은 과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 차익 한 다음에 좀 눌림 기다리신 전략이 나을 것 같고 동사가 이제 그 2차 전지 쪽 소재 업체로 변모하는 이유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 그 캔에 들어가는 그 니켈 도금 강판 쪽에 이제 매출이 나오면서부터고요. 앞서 이제 그 앵커님이 이제 2009년부터 이 사업에 진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LG화학이랑 삼성 SDI 쪽에 그 협력사 쪽으로 초대 물량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원통형 배터리 소재 시장에 진출했고 핵심은 이제 이 시장 자체가 니켈 도금 강판이 글로벌 시장에서 2040년까지 매년 이제 24.3% 성장 예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10년간 9배 증가하는 시장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4년간도 그 우리 수출 물량이 니켈 동반판이 71% 성장이 나왔는데 혼자입니다. 이게 그 TCC 스틸이. 그래서 그만큼 성장성이 있고 그리고 이 동사가 이제 그 증설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이제 그 니켈 도금판 캐파가 7만 톤인데 올해 8월 달에 이제 그 13만 톤 증설해 가지고 20만 톤 캐파 완성이 되고요. 원래는 6월 달 그 완공 예상이었는데 캐파가 좀 더 늘리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투자금이 좀 더 늘어나 가지고 2개월 좀 연장이 됐는데 장장 20개월 동안 이제 증설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이 8월 달에 마무리가 되겠고 이렇게 되면은 니켈 동반판 매출액이 올해 한 3천억에서 그리고 내년에 4,300억 정도로 이제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가게 되면은 동사 전체 매출이 한 1조 정도는 보고 있고요. 저도 영업이익 한 1,000억에서 1,100억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증권사 컨셉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추정을 한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영업이익 배수가 한 15배 정도 돼서 시가총 1조 5천억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냐 보고 있고 지금 오늘 올라간 게 1조 3천억이니까 조금 한 뭐 10%에서 15% 정도의 추가 여력은 더 있다. 뭐 주가라는 게 그리고 항상 적정 주가만 가는 게 아니라 오버슈팅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는 것은 차익 관점에서 일단 의견 드리겠고요. 그리고 원래 주력 제품은 그 석도 강판인데 네. 이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70% 그 매출 비중이 70% 이하로 떨어졌고 니켈 도금 강판이 2022년부터 35% 정도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 향후에는 이게 이제 그 니켈 도금 강판 매출 비중이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50% 이상 된다고 하면은 동사의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니켈 도금 강판 매출 비중 컨센이 한 56.4% 정도 그러니까 절반 이상 올라가면은 이렇게 되면 2차 전지 소재 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POR이죠. 영업이익 배수 15배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요. 아까 1조 5천억은 내년 실적 추정치 예상이니까 향후에 추가 증설하고 또 2025년 실적이 또 컨센 같은 나오게 되면은 목표가 상향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단기가를 들어가서 내일 추가 상승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좀 차익을 해뒀다가 다음번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업체로서의 탈바꿈 또 밸류에이션이 그에 따라 리레이팅 받을 것이다. 두 분 다 긍정의 의견 주셨습니다. TCC 스틸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인프라 변압기 관련주 보도록 할까요? 고점 돌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오늘 고점을 찍고 음봉으로 전환을 했죠. 과연 내일은 반등할 수 있을까요? 효성중공업에 대한 의견 보도록 하죠. 두 분은 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음봉으로 전환을 했다는 게 뭔가 이제는 차익 실현이 나온다는 신호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업의 그런 테마나 사업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단기간에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일단은 상승의 요인은 미국 내 변압기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일단 최근 미국 사이클이 너무 좋았고요. 일단 공장 설비 노후화와 함께 신공장 증설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면서 변압기 수요가 좀 폭증했습니다. 일단 변압기는 공장 건설 초기에 좀 사용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향후 공작 기계나 냉난방 기계 등의 수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또 리드 타임이 짧게 수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실적 면에서도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효성중공업의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미국 내 변압기 가격 지표도 보면은 뭐 2년보다 거의 60% 이상 상승했고 기계업체들의 수주 잔고 자체가 일단 이 단가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또한 이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현재 일단 노후화되는 전력기기에 대한 리쇼어링과 인프라 투자 그리고 신재생 투자가 더해지면서 전력기기 수요가 좀 급증한 상황인데 당분간 관련 업황에 대한 호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미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뭐 현대일렉트릭도 같이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효성중공업보다 현대일렉트릭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중공업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새롭게 좀 이슈가 나오는 것을 기다려봐야 되는데 효성중공업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업과도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 섹터의 좀 앞으로의 전망도 좋은 상황에서 이런 변압기 매출도 이런 전력기기 매출도 좋고 이런 테마 두 개가 좀 엮여 있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는 효성중공업보다는 현대일렉트릭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압기 인프라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두 분 다 뭔가 이슈에 비해서 주가가 단기 급등했다, 주가에 좀 뭔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PB님은 대안으로는 현대일렉트릭을 짚어주시기도 했네요. 변압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반도체 ISC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가 ISC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며칠간 밀렸었는데요. 오늘은 정말 급등이 나왔습니다. ISC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해봐도 될까요? 네, ISC는 투자해봐도 된다. 두 분 다 예스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SKC보다는 ISC를 보는 게 맞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 동박 쪽은 아직은 이제 실적이 그 턴어라운드 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ISC가 이제 어쨌든 SKC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은 9월달에 인수자금 다 지불하면 이제 연결로 아마 편입이 될 거고요. SKC가 이제 그 반도체 소재 쪽으로 좀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동박 외에 이제 신인 사업으로 반도체 소재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뭐 CMP 패드라든가 뭐 슬러리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올라왔거든요. 그 사업이. 그래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또 회사의 구조를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에 좀 부진했던 사업을 털어내면서 ISC를 인수를 했는데 그 ISC가 가지고 있는 그 하이엔드 러버형 소켓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가 사실상 그 삼성전자 쪽으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대체가 안 될 겁니다. 이제 SK 쪽으로 인수가 됐다고 해서 뭐 그 물량을 뺏기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SKC를 통해서 그 SK 그룹에 특히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물량이 추가된다고 하면은 네. 상호 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SK 계열사 전체적으로 협력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일단 그 지금 원래 이제 ISC가 이제 그 재무적 투자자 FI 쪽에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 악재가 일단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어제 그제 빠진 거는 이번에 인수를 했는데 이게 그 삼자 배정 유증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SKC가 인수한 지분이 그 45.03%인데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인수한 게 35.8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삼자 배정 유증 물량이라서 이게 좀 시석이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오늘 좀 딛고 다 이제 장악을 하는 그 상승 장격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최근에 한 4일 정도 4거래에서 5거래 정도 조정 나오고 나서 이틀 연속 반등 나오는 구간이고 제가 이제 강 사장님을 계속 강조 드리면서 2차전지와 반도체 섹터 간에 이제 어쨌든 둘 다 주도주 싸움, 주도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반도체도 여전히 아직은 꺾이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2분기 실적은 좀 확인할 부분이 있는 게 반도체 쪽으로 투자하실 때 지금 세 가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와 향후 이제 가이던스를 봐야 되고, 두 번째가 SK 하이닉스 쪽의 유상증자 여부,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8월에서 9월 감산설이 있거든요. 요 세 가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조정 시에 뭐 어떤 보시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 관점 의견 드리겠고요. 지금은 슈팅 나왔으니까 내일 64,000원 단기 고점 돌파 못하면 좀 쉴 수도 있으니까 그거 네. 정도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ISC까지 종목 예솔노 분석을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공략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터리 부장님이 나오실 때마다 2차전지 대장주 공략을 해주셨었는데 그중에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장대 양봉을 보여줘서 리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오늘 장중에 8% 가까이 오르면서 지금 11% 넘는 수익권입니다. 더 가겠죠? 근데 뭐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홀딩스가 상대적으로 안 움직여서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아니다. 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제 차례가 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그 차례가 온 거는 이제 어제 이제 그 IR을 했죠. IR을 했는데 밸류 데이를 했는데 이제 딱 2시 했는데 지금 2차 전지 섹터만 2시만 되면은 네. 그 하여튼 2차 전지 섹터 미는 그런 매도세가 나오거든요. 어제 정확히 IR 하면서 종목을 네. 밀었습니다. 어제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빠진 게 약간 페이크성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부터 이제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IR을 하는데 이제 오늘 내일 홍콩에서 진행이 되고 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제 싱가포르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 지분이 작년에 52%에서 지금 37%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이 수급도 이제 외국인들 이제 차광으로 알고서 팔 사람들도 많이 상당히 팔았고 저는 애초에 52%부터 볼 때 35%까지 떨어지는 바닥이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근접을 했습니다. 근데 IR을 시작했기 때문에 37% 정도가 좀 바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어제 IR을 통해서 외국인들도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주가 아니라 2차 전지 그 소재 업체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될 거고요. 이게 알려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제 알았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되면은 포스코 그룹주들도 에코프로 그룹주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는 아마 이제 향후에 이제 올해보다도 내년 상승폭이 훨씬 더 클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의 오늘의 상승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포스코홀딩스의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요? 두 분이 직접 골라오신 내일장 관심주 열어보도록 하죠. 모델솔루션 그리고 포스코퓨처엠 가져오셨습니다. 포스코그룹주에서 다음은 포스코퓨처엠으로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 원장님. 네. 포스코퓨처엠 이틀 빠졌기 때문에 뭐 조정 살 수 있는 자리. 원래 이제 이게 아니었는데 급하게 대체하느라고. TCC 스틸이었는데. 네, 포스코퓨처엠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추가 뭐 하락 나오면은 대략 21선에서 매수 관점에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 동사도 캐파 증설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2030년까지 62만 톤 정도였는데 이제 100만 톤까지 그 캐파 확대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외형 성장에 대한 이런 것들 자신감을 일단 드러냈고요. 수주 잔고도 양극재 쪽이 106조 3천억 정도의 수주 잔고를 보유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동사가 양극재 소재인 전구체 투자도 확대하는데 또 양극재 업체 중에서 전구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제 포스코퓨처엠이랑 코스모신소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구체를 가진다는 이유로 아무래도 그렇게 원가 절감이 더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더 줘야 된다는 뭐 증거사 분석도 있고 동사가 이제 천연 흑연이라든가 인조 흑연, 실리콘계 음극재 같은 경우도 전 제품에 대한 생산 그 판매 체제를 구축을 해서 이 또한 이제 매출이 좀 들어갈 것이고요. 음극재 생산 캐파도 2030년 기준으로 37만 톤인데 2026년까지 21만 8천 톤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양극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그 목표치 대비해서도 거의 60%, 그 캐파를 60%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이 정도면은 좀 원래는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밸류가 좀 비싸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100만 톤 캐파에 뭐 106조 수준 잔고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봐서 일단은 에코프로 다음 종목으로 이제 퓨처엠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네. 만약 매수 순위를 보면은 뭐 BN 다음에 이제 퓨처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의 다음 종목으로 네, 그리고 포스코퓨처엠을. 목표가 잘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일단은 그 목표 시가총액은 40조를 타겟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타겟 40조 하게 되면 52만 원 정도 나오고 네. 있고 뭐 시초가 공약주니까 뭐 10과 4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9만 원 드리는데 저기 갈 일은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가총액 40조 원 보고 계시고요. 목표가 52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김민기 PB님은 모델 솔루션을 가져오셨어요. 무슨 이슈가 있을까 봤는데 삼성전자 AI 고객사로 부각이 됐네요. 그러니까 모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사업 구조가 좀 독특하고요. 근데 지금 주가 수준이 좀 이 정도까지 내려올 주식이 아니었는데 네. 시장의 소외를 받으면서 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네. 그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면 그 모든 산업군 또 뭐 다양한 기업에서 양산을 하게 되는 시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작년 기준 매출액이 한 700억인데 꾸준하게 삼성전자에서 매출액 비중이 한 30% 정도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핸드폰을 볼 때 뭐 갤럭시 S나 이런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 그런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경우에 양산 직전에 가장 되게 정밀하게 만드는 시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그 시제품의 가격이 단가가 한 6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프로토타입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프로토타입 산업이 되게 재미있는 게 한 가지 산업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우주항공, 로봇, 메디컬, 휴대폰 이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프로토타입이 필요하고 현재 그 시장의 현재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모델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좀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수주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 삼성전자는 든든한 매출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좀 우주항공이나 로봇 쪽 혹은 또 메디컬 쪽으로 앞으로 성장하는 사업과도 같이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네, 정말 주가가 우하향을 그리고 있던데 목표가 어디까지 보고 계시나요? 목표가 23,0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16,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최근에 너무나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 추세 전환해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솔루션까지 기업의 설명 들어봤고요. 두 분 설명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환 부장님 그리고 김민기 PB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